안녕하세요. 구루잠입니다. 네, 오늘은 2020년 3차 2급 필기 문제 5과목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8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81번.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문제죠. 고령자. 자, 고령자가 몇 세 이상인가요? 네, 55세 이상,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이죠. 네, 어디까지나 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고령자 고용촉진 법령상에서만 그런 겁니다. 네. 또 영상 이제 보고 계시는 50대 선생님들도 이제 계실 텐데, 네, 너무 화내지 마시고, 이 법상에서만 이렇게 제한이 된다는 거,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자주 나오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고령자 55세 이상,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이라고 했죠. 네. 이제 중요한 게 고령자 기준 고용률입니다. 고령자 기준 고용률. 사업 종류별로 최소 비율이 있죠. 고령자를 고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 제조업에서는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고령자로 채워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100분의 6. 그 외 기타 산업은 100분의 3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이제 아무래도 뭔가를 생산해내는 작업들, 이제 고령자 분들이 하기에는 조금 이제 버거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적은 비율이다.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이제 고령자분들도 많이 종사할 수 있는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100분의 6까지, 100분의 6 이상 규정이 되어 있고 기타는 100분의 3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제부 얘기를 했죠. 네, 저희 제부는 이제 고령자예요. 만 55세가 넘으시는 분인데, 저희 고령자이신 제부의 운기, 네, 운의 기운이죠. 운기는 263이라고 했었어요. 고령자인 저의 제부, 고령자인 제부의 운기는 263이다. 그래서 운기, 이제 운기, 운의 기운이죠. 263, 로또 번호 263이죠. 운의 기운이 아주 좋아서 263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제조업, 부동산 및 운송업, 네, 운수업, 그리고 기타, 그 외 산업이죠. 그래서 제조업은 처음이니까 2, 부동산, 운수업은 6, 기타 3. 그래서 고령자인 제부의 운기는 263이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제부 매우가 아니라 이제 고령자이신 제부의 운기는 263이다. 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합니다. 82번으로 넘어갈게요. 직업안정법령상 일용 근로자 이외의 직업 소개를 하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및 서류 비치 기간 옳은 것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는 서류 비치 기간이 2년입니다. 네, 그리고 근로자 공급 사업자는 3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보기를 보시면 종사자 명부, 구인 신청서, 구직 신청서, 금전 출납부 및 금전 출납 명세서. 네, 이 서류들 모두 이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이제 장부 및 서류에 다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요. 다만 비치 기간은 네, 이것도 전부 다 2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는 2년이고 근로자 공급 사업자는 3년이다. 여기 한 가지 덧붙이면 근로자 공급 사업자는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어디라 그랬죠?
누구라 그랬죠? 네, 노동조합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근로자 공급 사업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이제 노동조합만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83번. 고용보험법령상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업촉진수당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네. 뭐 거의 매번 실업수당, 실업급여로 해서 취업촉진수당, 또 구직급여 이렇게 해가지고 포함해서 뭐 출제가 거의 매번 된다고 봐도 되는데, 그래서 뭐 정답은 이제 1번이죠. 네, 1번인 거 쉽게 나오는데, 혹시 또 이번에 또 이제 문제를 틀려서, 이거 봤던 건데 또 틀렸네 하면서 또 속상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일단 실업급여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랑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어지죠. 네, 구직급여랑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은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로 이제 구분이 되죠.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고 모르면 틀리는 거죠. 자, 실업을 하면 구취 때문에 입냄새가 나요. 그래서 실업하면은 구취 때문에 치아 조직 광내러 갑니다. 실업을 하면 구취 때문에 치아, 조직 광내러 갑니다. 자, 실업급여, 실업하면 실업급여죠. 실업급여, 구취 때문에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조직 광내러 갑니다.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실업하면 구취 때문에 조직 광내러 간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이렇게 나뉘어지고, 취업촉진수당 안에는 이주비,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객관식이니까 첫 글자만 외워놔도 구취 때문에 조직 광내러 간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84번.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네, 직장 내 성희롱도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1번.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물론이죠. 2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된다. 네,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3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1년 동안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죠. 이 교육기관이 1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 땡입니다. 2년 동안, 기준은 2년입니다.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네. 그 전에 문제에서 봤었죠. 이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가 아닌 것은 해서 위반 시에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되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실시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교육을 미실시하는 거는 이제 성희롱이 일어난 거랑은 좀 죄질? 네, 하여튼 그 잘못의 그 경중이 조금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교육을 미실시한 건 조금 그래도 과태료가 1,000만 원보다는 낫다. 500만 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85번. 근로기준 법령상 정의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거는 근로기준 법령상의 근로자의 정의가 아니라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해 정의된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네, 이게 법령마다 근로자를 정의하는 그 내용이 달라서 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회차에서 이제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 일가정 양립지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까지, 근로기준법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났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네, 이렇게 해서 각각 근로자를 정의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면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일단 이 법들은 좀 고용과 관련된 좀 이런 법이죠. 고용과 관련된 내용의 법들이에요. 그래서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네,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 일단 고용이란 말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네,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이게 이 세 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말 그대로 근로기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자를 정의하는 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로 정의를 합니다. 네. 가장 이제 직관적이잖아요. 근로기준에 관한 법이니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다. 그쵸? 위에는 고용정책, 남녀고용평등, 국민평생직업능력, 여기서는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 그리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네. 이게 전 국민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뿐만 아니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도 포함해서 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 걸 떠올리시면서 네, 이 내용을 이제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좀 느낌이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이게 뉘앙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일단 뭔가 노동자의 권익 이런 거를 좀 보장하는 이제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 노동자에 대한 정의도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생활 측면에서 보고 있죠. 뭔가 권익을 보장하는 좀 이런 취지의 내용이 많은 걸 감안했을 때 이제 생활에 관한 내용으로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수입들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뉘앙스 좀 차이를 이제 느끼시면서 분리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은 직관적으로 단순히 이제 근로 제공하는 사람 근로자. 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은 권익 차원이니까 수입, 생활 이런 걸 관련된 정의죠. 그래서 임금, 급료,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네, 고용, 평생직업능력, 국민평생. 그래서 사업주에 고용된 사람, 그리고 전 국민이니까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 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맞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네, 맞습니다. 4번.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자, 이게 보기의 내용을, 선택지의 내용을 통해서 네, 이 용어를 학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복습하시고 읽어보시면서 네, 다시 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내용이 이제 많이 읽어보면 이제 익숙해져서 네, 문제로 나오면은 이제 그 맞히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86번.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닌 자는, 자,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이것도 우선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냥 이제 문제를 딱 보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딱 보면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는. 이제 고용보험법이 없어도, 고용보험을 하지 않아도 다른 보호장치가 있는지, 다른 보호장치가 있는 사람은 이게 적용을 제외할 수 있잖아요. 네.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제도가 있으니까 네, 국민연금을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적용 제외가 되겠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도 마찬가지. 따로 자체 연금이 있으니까. 별정우체국 직원도 이제 따로 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에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네, 또 이렇게 내용상으로 봐도, 눈치학상으로 봐도 이제 1번이 되겠죠.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고용보험 적용되는 게 맞을 것 같죠? 이 세 개랑 비교해 봤을 때. 네. 뭐 이거는 이제 맞아요. 뭐 정답을 알고 있는 가정하에서 뭐 무슨 말이든 못 하겠습니까? 그쵸?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법은 어쨌든 적용 제외를 하려면, 적용 제외가 되는 대상은 이제 다른 다른 그런 보험 연금제가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은 다른 연금제도가 있으면 고용보험법이 필요 없으니까 적용이 제외된다. 네, 이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자는 이제 적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적용이 되지만 실업급여는 적용이 제외된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너무 적은 사람은 제외가 되겠죠. 월간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 월간 60시간이고 주간으로는 15시간 미만. 네, 주간 15시간 미만, 월간 60시간 미만. 그래서 3개월 이상,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리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용 근로자면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돼도 포함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 포함이 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 연금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제가 있기 때문에 네, 적용 제외고,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는 거죠.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에게 그 국민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 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아까 얘기했죠. 별정우체국 직원도 자체 그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제도를 적용한다. 그래서 고용보험법 제외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닐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충분히 이제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번으로 넘어갑니다. 87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2번. 사업주가 임금 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맞나요? 동일한 사업으로 봐야죠. 네, 임금 차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이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화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네, 4번.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이제 출산 휴가, 육아기 휴직 뭐 이런 거를 이제 여성 근로자가 사용을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복귀할 때도 동등한 임금 수준의 직무 또는 예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직무에 배치를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당연히 퇴직 사유로 예정하면은 안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8번. 고용정책 기본 법령상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 중 괄호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 300명 이상인 사업장. 자, 이거는 혹시 우리 예전에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할 때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된다라는 문제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 문제를 공부할 때 이제 제가 10%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량 고용 변동 신고 기준도 경영상 해고를 볼 때와 비슷한 기준으로, 똑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명 미만일 때는 30명 이상이고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분의 10% 이상일 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대량 고용 변동 신고는 법령이 이제 고용정책 기본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고용 변동의 신고 기준, 신고 대상은 최초 이직자 발생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하는 근로자 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니까 대량 고용 변동이라고 하면 대규모 이직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실직인 경우입니다. 대규모 실직. 예를 들어 뭐 생산 설비에 혁신이 일어나서 이제 최신 그런 그 대량 생산하는 장비, 기계들을 도입을 했을 때 이제 노동자들이 많은 이제 그 이직 사태가 일어나겠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에 대량 고용 변동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자, 그 기준이 뭐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30명 이상이 이직하게 되는 경우, 실직하거나 300명 이상일 경우에는 10% 이상. 그러니까 기준이 10%죠. 300명 미만일 때는 30명 이상. 그러니까 10%, 이것도 10%로 기준을 보면 되고 300명 이상이면 10% 이상.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1개월 동안 다음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30일 전까지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죠. 뭘 신고를 해야 돼요? 사유인원 협의내용 일정, 사유인원 협의내용 일정, 해고 사유 적어야겠죠. 예정인원 당연히 적어야겠죠. 근로자 대표의 협의내용 그리고 해고 일정을 포함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 사유인원 협의내용 일정을 포함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 수 99명 이하면 10명 이상 해고할 경우,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자의 경우 10% 이상 해고할 경우,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100명 이상 해고할 경우, 그러니까 10%죠, 다. 네, 기준을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는 2자리, 3자리, 4자릿수별로 이렇게 10%로 구분을 하시면 되고, 대량 고용 변동은 30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이 된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또 그 같이 공부하면 좋으니까 이제 같이 더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88번은 3번입니다. 89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법령상 다음 괄호에 알맞은 숫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이 바뀌었다고 했었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네. 자, 사업주는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이 경우 그 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간의 몇 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거는 5년 이내로 하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훈련 계약과 권리, 의무 조항에 들어있는데, 네,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직업능력 개발 훈련 기간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네, 이거는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90번. 다음 중 근로기준법상 1순위로 변제되어야 하는 채권. 1순위는 뭐겠어요? 우선권이 없는 조세공과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채권, 직권 저당권에 담보된 채권,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제외한 임금채권 전액. 가장 1순위 뭐겠어요? 우리의 임금이 제일 소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몰라도 무조건 임금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우리의 임금이 제일 소중하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쵸? 네. 그래서 1순위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입니다. 임금 채권의 우선 변제 항목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랑 재해보상금, 이거는 우선 변제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다른 어떤 채권, 어떤 조세 공과금 다 무시하고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90번까지 우리가 노동관계법규 문제를 이제 같이 공부를 했고요. 91번부터 또 이어서 마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감사합니다.